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통국어 0701 소설 4강 동백꽃을 선생님과 함께 해설해보고 문제까지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해요. 잠시만 정신 없을게요. 여기 지금 이거부터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지금 동백꽃에 대해서 좀 정리해봤는데 소설의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알다시피 시간이 차례대로 흘러가진 않아요. 나흘 전부터 사흘 전, 어제, 현재 이런 식으로 시간이 왔다 갔다 하는 구성, 역순행적 구성을 보여줍니다. 나흘 전부터 보자면요. 여러분 나흘, 사흘은 구별할 줄 알죠. 나흘이 4일 전, 사흘이 3일 전입니다. 자, 그래서 나흘 전 보면 점순이가 또 수탉을 붙여놓았다, 싸움을 붙여놓았다. 현재에서부터 다시 나흘 전을 생각하게 되는데 감자 사건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여기서 감자가 주요 소재가 되겠고요. 사흘 전에는 점순이가 남의 집 암탉이나 수탉을 괴롭히는 부분 나옵니다. 그리고 위기 부분에서는 나가 점순이가 하도 닭싸움을 계속 붙이니까 힘내라고 자기의 수탉에게 고추장을 먹여버려요. 그러나 또 당연히 닭싸움에서 졌겠죠. 그러면서 점순이가 또 닭싸움을 붙여놓은 걸 보고 열받는 것까지가 위기 부분이에요. 그래서 점순이의 수탉을 나가 한 번에 매로 때려 죽여버립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이게 화해의 실마리가 되죠. 점순이가 너 뭔 짓이야? 이렇게 하면서 결말을 맞게 되고 결국 둘은 화해하고 동백꽃 밭으로 엎어지는 부분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닭싸움, 감자, 동백꽃 주요한 소재들이 되겠고요. 역순행적 구성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구성의 5단계를 잘 따라가고 있다 라는 것까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시점의 효과인데요. 1인칭 주인공 시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특징을 좀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에 대해서는 속마음까지 잘 알고 있는 반면에 점순이는 나가 아니니까 책 속에 있는 나는 점순이의 마음을 알 턱이 없죠. 그래서 겉으로 보이거나 직접 겪은 것만 알고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나는 눈치가 없는 서술자이기 때문에 점순이의 속마음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의 어수룩한 행동을 통해서 해악성, 우스꽝스럽게 만들어서 친밀감이나 또는 어떤 연민에 느끼는 감정,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요. 나의 말투가 생생하게 전달되어서 생동감까지 느껴집니다. 이러한 서술자로 인해서 작품의 해학적 분위기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거기다 작품의 해학성을 획득하는 다른 방법이라고 한다면 나는 좀 이렇게 순하고 무뚝뚝하고 속마음을 제대로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알고 있지만 속마음을 제대로 드러내지 않는 무뚝뚝한 인물이면서 어리숙한 인물 이런 인물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점순이는 반면에 좀 영악하고 자신의 의견을 잘 드러내는 적극적 인물이에요. 둘의 대조적인 모습을 통해서도 해악성을 불러일으킨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내용으로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일단은 쌤의 한마디 먼저 보면요. 농촌을 배경으로 해서요. 해학적이고 토속어와 향토적인 소재의 사용으로 서정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까지 밑줄 친 거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그래서 주제는 산골 젊은 남녀의 순박한 사랑입니다. 김유정 작가는요. 해학적인 작품을 쓰고 판소리의 정서를 계승하기로 유명한 작가예요. 그래서 김유정 하면 해학, 세만식 하면 풍자, 요 정도는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체 줄거리를 좀 읽을게요. 점수는 나의 이거 수탉 아니고 암탉으로 고쳐줄게요. 나의 암탉을 때리고 자기네 수탉과 나의 수탉을 싸움 붙여놓아 나를 약올린다. 나흘 전 일하고 있는 나에게 점순이 다가와서 감자를 쥐어줘요, 갑자기. 그러나 어떤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나에게 좀 기분 나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자존심이 상한 나는 이를 거절한다. 나는 매번 싸움에서 패하는 나의 수탉에게 고추장을 먹여보기도 하지만 이런 거 어수룩한 행동이죠. 점순 내 수탉을 이기지 못한다. 어느 날 나무를 하고 오는 길에 점순이 닭싸움을 시켜놓고 막 호득이 피리를 불고 있어요. 그냥 풀피리 같은 걸 불고 있어. 그래서 그것을 보고 화가 난 나는 점순의 닭을 죽이고 맙니다. 이러면 안 돼. 왜냐하면 농촌의 계급이라는 게 있는데요. 점순이네 집은 이제 마름집으로 땅을 관리하는 집이었고요. 난의 집은 그러한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농촌의 계급으로 따지자면 이게
딱 정해져 있지는 않아. 딱 계급 사회, 우리는 지금 또 계급 정할 거예요는 아닌데 어떤 경제적 계급이라고 볼 수 있죠. 점순이네가 위입니다. 나보다요. 근데 닭을 죽이고 말아요. 그리고 겁이 나서 울음을 터뜨리는데 점순이 나를 달래주고요. 그래서 점순과 나가 동백꽃밭으로 쓰러지면서 화해하게 되는 내용으로 끝나고 있어요. 자, 보면요. 오늘도 또 우리 수탉이 막조이였다. 또라는 데서 이 싸움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내가 점심을 먹고 나무를 하러 갈 양으로 나올 때이었다. 산으로 올라서려니까 등 뒤에서 푸드득푸드득하고 닭의 햇소리가 야단이었다. 또 막 싸우고 있는 거지. 닭싸움이 벌어져서 소란스러운 거죠. 깜짝 놀라서 고개를 돌려보니 아니나 다르랴 두 놈이 또 얼리었다. 여기서 닭싸움 주요 소재라고 했고요. 그 주요 소재에 대한 3가지 뜻을 정리해놨어요. 점순이의 불만과 미움을 표현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고요. 관심을 끄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양가 감정을 담고 있는 수단. 어떻게 보면은 모순적인 감정을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나와 점순의 갈등을 고조시키는 소재가 되고요. 동시에 화해를 이끌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나가 이 닭싸움을 보고 어떤 행동을 하고 그로 인해 화해하게 되니까요. 나와 점순 사이의 감정 싸움을 대신 보여주는 역할도 합니다. 자, 이번에도 점순이가 쌈을 붙여놨을 것이다. 나에 대한 불만을 닭싸움으로 표현하는 걸 알 수 있어. 바짝바짝 내 길을 올리느라고 그랬음에 틀림없을 것이다. 고놈의 계집애가 요새로 들어서 왜 나를 못 먹겠다고 그렇게 아르릉거리는지 모른다. 자, 여기에서 점순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런 어리숙함이 사실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나흘전은 여러분 4일 전을 말해요. 감자것만 하더라도. 원래 본문에서는 감자 쪼간만 하더라도 라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감자 쪼간이라는 강원도 사투리로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런 식으로 적어놨네요. 아무튼 감자것만 하더라도 나는 저에게 조금도 잘못한 것은 없다. 어리숙하고요. 사건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계집애가 나무를 캐러 가면 갔지. 나무 울타리 엮는데 쌩이질을 하는 것은 다 뭐냐. 그것도 발소리를 죽여가지고 등 뒤로 살며시 와서. 자, 여기 감자는요. 요런 3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점순이의 애정을 보여주고요. 둘의 갈등을 유발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마름과 소작인이라는 사회적 계급에 따른 가정 형편의 차이를 보여줘요. 점순이 내 집에는 풍부하게 감자가 있고 나의 집에는 잘 모르죠. 여기에서는 있다라고 하는데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 너 혼자만 일하니? 하고 긴치하는 수작을 하는 것이다. 호의를 표시하는 점순이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못마땅해 하는 거 알 수 있죠. 긴치하는 수작. 별 쓰잘데기 없는 괴롭힘을 하는 것이다. 별로 쓰잘데기 없이 옆에서 계속 뭔가 걸리적거린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점순이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관심 표현인데 이런 관심 표현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 보여줍니다. 어제까지도 저와 나는 이야기도 잘 않고 서로 만나도 본척만 척하고 이렇게 점잖게 지내던 터이련만 오늘로 갑자기 대견해졌으면 웬일인가. 오늘로 갑자기 이렇게 친한 척을 하니까 웬일인가 라고 하면서 갑자기 친근한 태도를 보이는 점순이의 행동을 의아하게 여김을 보여주죠. 한차 망하지만 한 계집애가 남 일하는 놈 보고 그럼 혼자 하지 때로 하디? 자,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무뚝뚝하게 대답해버립니다. 내가 이렇게 내받는 소리를 하니까 넌 일하기 좋니? 또는 한여름이나 되거든 하지 벌써 울타리를 하니?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잔소리를 두루 늘어놓다가 남이 들을까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는 그 속에서 깔깔댄다. 자,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웃고 하는 행동은요. 나에게 감사를 전해주는 것이 어색하고 민망해서 보이는 행동인 것 같아요. 별로 웃을 것도 없는데 날씨가 풀리더니 이놈의 계집애가 미쳤나? 하고 의심했다. 보면 사실 누가 봐도 부끄러워하고 수줍어하는 걸 좀 알 수 있는 행동인데 이놈의 계집애가 날 풀려서 미쳤나라고 생각을 했대요. 여기에서 보면은 점순이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한 나의 어수룩함을 볼 수 있죠. 게다가 조금 뒤에는 제 집게를 힐끔힐끔 보더니 행족 치마에 속으로 꼈던 바른 손을 뽑아서 나의 턱 밑으로 불쑥 내미는 것이다. 언제 구웠는지 더운 김에 획 끼치는 굵은 감자 3개. 여기선 점순의 애정을 나타내는 부분으로 쓰였네요. 손에 뿌듯이 지어 있었다. 너 집엔 이거 없지? 자, 이거 강원도 사투리인데요. 근데
일단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죠. 그래서 이 말 때문에 사실 뭐야 우리 집엔 없냐고 감자를 거절하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하고 생색이는 큰 소리를 하고는 제가 준 것을 남이 알면 큰일 날 테니 여기서 얼른 먹어버리란다. 그리고 또 하는 소리가 너 본감자가 맛있단다. 자신이 준 선물이 좋은 것임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 누가 봐도 어떤 사랑에 빠진 여자아이 같은데 나는 그걸 못 느껴요. 그래서 난 감자 안 먹는다. 너나 먹어라. 나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일하던 손으로 그 감자를 도로 어깨 너머로 쑥 밀어버렸대요. 자, 그 다음에 중력 있고요. 나는 대뜸 달려들어. 요거는 이제 닭싸움을 보고 나가 화가 난 부분이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큰 수탉을 담배로 때려 엎었다. 분노로 감정이 폭발해버린 거죠. 닭은 푹 엎어진 채 다리 하나 꼼짝 못하고 그대로 죽어버렸다. 그리고 나는 멍하니 섰다가 점순이가 매섭게 눈을 흡뜨고 닥치는 바람에 뒤로 벌렁 나자빠졌다. 닭을 죽인 것에 당황한 모습이야. 이놈아, 너 왜 남의 닭을 때려 죽이니? 그럼 어때? 하고 일어나다가 뭐 이 자식아? 누집 닭인데 여기서 띵 하죠? 맞아. 점순이 무슨 집이었어? 마름내였어. 하고 복장을 떼미는 바람에 나는 다시 벌렁 자빠졌다. 그리고 나서 가만히 생각을 하니 분하기도 하고 무한도스럽고 또 한 번 일을 저질렀으니 인제 땅이 떨어지고 집도 내쫓기고 해야 될는지 모른다. 소작이네 아들이라는 자신의 처지가 떠오르면서요. 앞날을 걱정하죠. 나는 비슬비슬 일어나며 소매자락으로 눈을 가리고 얽김에 엉 하고 울음을 놓았다. 여기서 두려움이 간접적으로 보여요. 위에서는 이렇게 무섭다, 앞날을 걱정하는 부분 직접적으로 보여준다면 두려움은 간접적으로 보여져요. 그러나 점순이가 앞으로 다가와서 그럼 너 이 다음부터는 안 그럴 테냐? 이건요, 사실 점순이 입장에선 너 내 마음 무시하지 않을 거야? 이젠 내가 하자는 대로 할 거야? 이젠 나의 어떤 성의를 무시하지 않을 거야? 이런 뜻입니다. 하고 물을 때 비로소 살길을 찾은 듯 싶었다. 나는 눈물을 우선 씻고 뭘 안 그러는지 명색도 모르건만 점순이의 말의 뜻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따르려고 하는 모습이야. 그래? 하고 무턱대고 대답하였대요. 그러니까 점순이가 그래 이젠 안 그럴 테야 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시 그래라고 무턱대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점순이가 요단부터 또 그래봐라. 내 자꾸 못살게 굴 테니 라고 했더니 나가 그래 이젠 안 그럴 테야. 닭 죽은 건 염려 마라. 내 안 잃을 테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점순이가 이제 이걸 묻어주는 것 같아. 그리고 멋에 떠다 밀렸는지 이것도 어리숙한 부분이죠. 사실 점순이가 그냥 넘어졌겠지. 일부러. 나의 어깨를 짚은 채 그대로 퍽 쓰러진다. 그 바람에 나의 몸뚱이도 겹쳐서 쓰러지며 한창 피어 퍼들어진 노란 동백꽃 속으로 푹 파묻혔다. 점순이와 나 사이에 생겨난 어떤 사랑의 감정을 감각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야. 여기서 동백꽃 나오는데요. 동백꽃은 향토적인 정서를 보여줍니다. 왜냐하면요. 여기서 나온 동백꽃은 노랗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그 제주도의 카멜리아 힐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동백꽃 빨간색인 거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왜 노랗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생강나무 꽃의 강원도 사투리가 동백꽃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향토적이고 서정적인 분위기를 형성해 주고요. 그리고 나와 점순이의 화해와 사랑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알싸한 그리고 향긋한 그 냄새에 나는 땅이 꺼지는 듯이 온 정신이 고만 아찔하였다. 사랑에 대한 느낌을 감각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너 말 마라. 그래. 조금 있더니 요 아래서 점순아 인연이 바느질을 하다 말고 어딜 갔어? 하고 어딜 갔다 온 듯 싶은 그 어머니가 역정이 대단히 났다. 점순이가 겁을 잔뜩 집어먹고 꽃밑을 살금살금 기어서 산 아래로 내려간 다음 나는 바위를 끼고 엉금엉금 기어서 산 위로 치 빼지 않을 수 없었다. 자, 여기서 마지막을 이런 식으로 해학적 결말로 마무리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 문제 풀고 그다음에 그거 풀이 한번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문제 안 풀었으면 일단 문제부터 풀고 올게요.
자, 이제 다 풀었다고 생각하고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요게 첫 번째 문제인데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아니죠. 처음 정리할 때 제가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정답 1번이고요. 상징적 소재로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닭싸움으로 드러내고 있죠. 사춘기 소년과 소녀의 애정을 해학적으로 그리고 있다. 향토적 소재와 사투리를 사용하여 작품의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향토적 소재, 뭐 동백꽃 같은 거, 사투리는 느지벤 이거 없지 같은 느낌이죠. 거기다가 뭐 동백꽃도 사투리고 감자 쪼간 이런 것도 사투리가 되겠죠. 순진한 소년의 시선으로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정답 1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넘어갈게요. 윗글의 등장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나에 비해 점순이는 자신의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둘 사이는 원래 대면대면했다라고 직접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나는 점순이의 마음을 알면서도 나는 어수룩하거든요. 몰라. 정답 3번 되겠죠? 점순이는 감자를 주며 민망함을 감추기 위해 일부러 생색을 냈습니다. 맞죠? 느지벤 이거 없죠? 느지벤 이거 없지? 하면서 생색내요. 그것 때문에 나는 속상해서 안 받잖아요. 자, 나는 어수룩하고 무뚝뚝한 성격이다. 맞는 거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죠. 나가 점순이가 준 감자를 거절한 이유로 가장 알맞는 거 자존심 상해서겠죠. 그래서 정답 2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서요. 4번 윗글로 뭐야? 닭싸움에 담긴 의미로 볼 수 없는 거. 복수방법 맞죠? 성격 드러내 줍니다. 애정 표현에 적극적인 그런 성격이죠. 그러면서 둘의 갈등을 심화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안가품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소작인에 대한 마름의 행포라고 하기에는 여기에선 안 나오긴 했는데 원래 점순이의 부모님이 나의 부모님한테 되게 따뜻하게 대해준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횡포가 심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라고 보는 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나머지 다 왔고요.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기억에 담긴 점순이의 속마음. 다음부터는 안 그럴 테냐? 인데요. 적절한 거 찾으라고 했죠. 다시는 닭싸움 시키지 마. 닭싸움 자기가 시켰어요. 또 우리 수탉을 죽이면 안 돼. 다시는 그러면 안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이제 내 앞에서 울지 마. 이건 아니고요. 네가 소작이네 아들임을 입지 마. 이건 싸우자는 거죠. 그래서 다 아니고 앞으로는 나의 호의를 거절하지 마. 이게 가장 적당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윗글에서 니은이 하는 역할로 적절하지 않은 거. 이거 같은 경우는 동백꽃의 역할을 묻는 건데 둘이가 이어질 수 없는 사이임을 예고하는 게 아니라 둘이 오히려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나머지 보면 뭐 낭만적, 서정적, 갈등 해소의 분위기, 미묘한 분위기를 보여준다, 풋풋한 감정 이런 건 다 맞는 거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넘어가 볼게요. 서술형 대비평가인데요. 다음에 해당하는 주요 소재. 애정 표현, 감자. 사랑의 분위기, 노란 동백꽃. 화해의 분위기도 노란 동백꽃.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고요. 점순과 나의 사이에서 사랑에 대한 느낌을 아주 감각적으로 표현한 문장은 알싸한, 그리고 향긋한 그 냄새에 나는 땅이 꺼지는 듯이 온 정신이 고만 아찔하였다. 이 부분이 되겠죠. 윗글에 등장하는 닭싸움의 기능을 서술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점순이 나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죠. 이러한 애정을 원래는 나 되게 너 사랑해 잘해주는 방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닭싸움으로서 표현을 하니까 오히려 반어적으로 표현하는 소재이면서 나와 점순의 갈등을 대리 표출하는 매개물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화해하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라는 것까지 화해의 계기, 갈등 표출의 매개물, 반어적인 감정 표현 이렇게 세 가지는 들어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서술자인 나로 인해 웃음이 유발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쓰라라고 되어 있는데 나는 독자들은 다 알고 있는 점순의 마음을 정작 자신은 알아채리지 못하죠. 그럼으로써 웃음을 유발한다.
순박함과 우둔함이 점순이의 영악함과 대조된다. 나의 어수룩함 자체가 웃음을 유발한다 등등 이런 세 가지 정도를 밝혀서 적어줄 수 있겠죠. 올바른 설명은 이렇게 세 개의 가다라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답 보여주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객관식 답부터 1번에 1번, 1번에 1번, 2번에 3번, 3번에 2번이고요. 4번에 4번, 5번에 3번, 6번에 1번입니다. 자, 서술형은 이렇게 둘 테니까 못 적은 친구들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긴 시간 수고했어요. 안녕.